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목요일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날도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9도, 안동은 8도, 김천은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에는 오늘도 최고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평년보다 4도가량 높아 활동하기 좋겠고요. 다만 낮 기온이 껑충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 급변하는 기온에 대비해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의 첫날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전까지 비가 가끔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에 5에서 4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안팎입니다. 한편 모레 오후부터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더불어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부터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선박내 전기차 화재는 제한된 공간에 차량이 밀집해 불이 다른 차로 옮겨 붙기 쉽고 외부로부터 신속한 구조 지원도 어려워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포항에서는 선박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며 차량 등을 주로 싣고 다니는 화물선. 갑판에 고정해둔 전기차가 갑자기 연기에 휩싸입니다. 직원이 나서 자체 진화가 쉽지 않자 해경 경비 함정에 소방 인력이 투입돼 진화에 성공합니다. 바다에선 헬기와 함정이 접근해 인명 구조와 진화 작업을 지원합니다. 같은 시각 부두에선 실제 전기차 화재 상황이 시연됩니다. 전기차 특유의 열폭주 현상과 함께 거센 화염을 내뿜습니다. 하부 소화기와 질식 소화포 등 전기차 전용 진화 장비가 투입되자 이내 불길이 잡힙니다. 이번 훈련은 포항해양경찰서가 소방서와 해운사 등 민관군 17개 기관과 함께 전국 해양경찰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실제 전기차 화재 시연을 통해 선박 갑판의 온도 변화와 전기차 화재 특성 그리고 효율적인 진화 방법을 공유하는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기차 위험성이 많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다 보니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배워보고 한편 차량 선적이 가능한 국내 연안여객선 114척 가운데 전기차 화재 장비가 설치된 배는 고작 37척, 26%에 불과합니다. 또 내년도 정부의 관련 예산은 17억 원에 그쳐 민관 모두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 지역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을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의 주차장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은 34만 킬로와트 규모로 4인 가구 기준 970세대의 한 달 전력 소비량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경북은 포항공대, 안동대, 영남대 등 대학 주차장의 전력 잠재량이 높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라시대의 왕릉이 밀집해 있는 경주 노서노동고분군에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 발굴돼 누구의 무덤인지 확인되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는 금령총이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금령총 주인은 신라 이사지왕의 아들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금령총 발굴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어 금령총 발굴의 의미 등을 재조명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금관총과 봉황대 인근에 있는 금령총입니다. 황금 방울이 나와 금령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924년 일본 고고학자인 우메하라 스에지 등이 처음 발굴한 것입니다. 1921년 금관총을 발견한 뒤 신라 능묘의 구조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임금 무덤을 발굴하며 확인한 것입니다.
1921년 우연히 발견된 금관총은 신라능묘의 구조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1924년대 바로 그 인근에 있던 금룡총과 식리총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신라능묘의 구조를 최초로 이제 복원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금령총에선 금관과 발찌 등 다양한 유물이 나왔고 관의 길이가 1.5m로 작아 주인공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금령총의 주인은 이사지왕이 새겨진 큰 칼이 나온 금관총의 주인인 이사지왕의 아들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금령총을 조성할 때 순장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6세기 초에 금령총을 축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5세 남한데요. 무덤의 위치가 그 자비왕릉이라고 추정되는 보왕대 옆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묻혀 있는 유력한 왕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이사지왕이라는 금관총이기 때문에 국립경주박물관은 금령총 발굴 100주년을 맞아 금령총 발굴의 의미와 출토 유물에 대해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는 8톤 트럭이 부딪혀도 스쿨존 어린이들을 지킬 수 있는 차량 방호 울타리 제품을 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스쿨존 방호 울타리는 부식에 강한 포스맥 강관을 이용했으며 지난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충돌 시험에서 8톤 트럭이 시속 55km 속도로 15도 각도에서 충돌하는 평가를 통과할 때 받는 등급인 SB1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전국 스쿨존에 설치된 대부분의 방호 울타리는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한 용도에 그쳐 차량이 충돌할 때 보행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약한 실정입니다.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혁신 기업이 만나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행사인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습니다.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도 함께 열렸는데 포항을 대표하는 11개 혁신 기업이 참가해 세계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클래식 음악과 커피의 도시로 널리 알려진 오스트리아 빈. 붉은색 노면 전차가 시가지를 달립니다. 해외 동포들의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 한인 무역협회 월드 옥타가 주최하는 엑스포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71개국 150개 월드 옥타 지회의 경제인들이 참가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업체의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쇼룸 형태의 홍보관을 꾸렸습니다. 무선 충전 자율 드론 시스템의 강자 이스온, CES 2024 최고 혁신상을 받은 플로우 스튜디오 등 11개 업체가 참여해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한인 경제인뿐만 아니라 유럽 바이어들의 상담과 계약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유럽 쪽이나 미주 쪽에서 많이 와주셨고요. 특히나 이제 해외 진출이나 제품에 관한 문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옥타 와서 또 새로운 시장을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기업인과 함께 빈을 방문한 포항시 대표단은 전 세계 한인 경제인을 대상으로 포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알렸습니다. 우리 포항은 지금 중소기업 육성이나 또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회 참석이나 또 기업 육성에 앞으로 적극 나서도록. 세계 한인 무역협회 월드 옥타는 전 세계 150개 지회에 3만 4천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어제 시청에서 영일마당 경쟁력 강화 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항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역 특화 산업을 연계한 신규 물동량을 발굴하고 해외 신규 항로 개설을 통해 영일마당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이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영일마당을 이용한 선사와 화주 등 52개 업체에 8억 7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사과값이 사상 유례 없이 비싸서 선뜻 사 먹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가격이 조금 내렸다곤 하지만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인 청송에서 사과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빨갛게 물든 청송사과 농장. 폭염에 이어 비까지 계속되다 이제서야 가을 기온을 되찾으면서 착색이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량은 평년작 이상이어서 작황은 괜찮은 편입니다.
폭염이 지속됨으로 해서 사과의 전반적인 과가 크기가 한 단계 줄어들었고 착과는 정상적으로. 사과 가격도 꽤 높습니다. 청송사과 유통센터에서 경매된 부사 상품 20kg 한 상자 도매 가격은 8만 5천 원. 역대급 사과값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는 떨어졌지만 평년보다 2배나 높아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귀해진 사과만큼이나 청송사과 축제에는 첫날부터 관광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사과를 획득한 관광객은 마치 세상을 얻은 듯 포효합니다. 청송 화이팅! 바로 옆 사과 선별 로또 코너도 관광객이 쉴 새 없이 몰려듭니다. 일단 5시에 오셔야 되고 1등이면 황금 반돈, 2등은 사과 10kg 한 상자. 사과 판매장에는 청송군이 추진 중인 꼭지 자르지 않은 사과만 판매합니다. 5kg에 5만 원은 줘야 살 수 있는 황금 사과는 4만 원에 팔고 있고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다른 지역 사과 먹어봤는데 여기 사과 제일 좋아요. 청송 사과가. 사러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살지. 황금 사과 샀어요. 청송 사과 맛있는 건 알아요. 개막 첫날 평일 오전인데도 청송사과 축제장 체험 부스마다 긴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12년 연속을 받습니다. 여기 오면 청송사과 종합백화점입니다. 오셔서 1등 청송사과 맛도 보시고. 청송사과 축제는 이번 주말인 3일까지 닷새간 이어집니다. 다양한 부대 행사와 매일 저녁마다 축하 공연도 열립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배추와 뭇값 상승으로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물가협회가 15개 품목의 김장 재료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평균 41만 9,130원, 대형마트는 52만 1,44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9.6%, 20.5% 올랐습니다. 시도별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으로 대구는 39만 3,370원, 경북은 42만 1,86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3곳 중 1곳꼴로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어린이집 49%, 유치원 35%, 초등학교 28%, 중학교 30%, 고교 33%에서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광역시 순으로 반경 1km 내 성범죄 거주율이 높았고 세종은 대부분 10% 미만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완성하는 참여형 축제인 2024 영덕 업사이클링 아트 페스타가 다음 달 3일까지 영덕군 영덕읍 덕곡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주민과 예술가들이 만든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회와 친환경 체험 행사, 마술 공연 등을 펼칩니다. 또 영덕 생활문화 축제인 우다다다 페스티벌 행사로 생활문화 동호회 공연과 함께 푸드트럭과 아나바다 나눔 장터도 열립니다. 경상북도가 포항과 경주 등 경북 7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업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에너지 이용 실태와 손실 요인 등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시하고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도 진행합니다.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도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9도, 안동은 8도, 김천은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오늘도 최고 2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평년보다 4도가량 높아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껑충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 급변하는 기온에 대비해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의 첫날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모레까지 비가 가끔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에 5에서 4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안팎입니다. 한편 모레 오후부터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더불어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9도, 청도는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2도, 청도는 23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8도, 문경은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21도, 문경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2도, 경주는 8도로 시작해 낮에는 포항 21도, 경주는 23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부터 기온이 내려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